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그냥 흘려들을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4년 서울 아산병원 연구팀이 무려 96만 8,885명의 노인을 10년간 추적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66세 때의 생활 습관이 76세의 건강을 결정한다는 것. 단 10년의 차이가 당신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건강하게 사는 노인과 질병에 시달리는 노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타고난 유전자?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습관입니다. 연구 결과를 보십시오. 66세의 노쇠가 심했던 집단은 건강했던 집단에 비해 10년 내 사망 위험이 무려 4.4배 높았습니다. 당뇨, 심장질환, 낙상 등 노화질환 발생 위험은 3.2배나 높았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60대의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70대, 80대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만으로도 노화 속도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중년 이후 운동 능력은 매년 1%씩 감소하지만 꾸준한 운동을 하면 그 감소 폭을 0.5%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7가지 습관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전 세계 의학계가 인정한 과학적으로 검증된 생존 전략입니다. 60세 이후의 삶은 덜어내는 것보다 지켜야 할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이 들면 많은 걸 잃는 시간이 아니라 더 단단한 삶의 습관을 통해 빛나는 순간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10년 후 분명 다른 삶을 살고 계실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 규칙적인 생활입니다. 설마 그런 기본적인 것이?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정의원 교수팀의 연구에서 밝혀진 39가지 건강평가 항목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규칙적 생활 패턴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작은 변화에도 크게 반응합니다. 왜 그럴까요? 60대가 넘어가면 우리 몸의 항상성 유지 능력이 약해집니다. 젊을 때는 하룻밤 늦게 자도 식사를 거르거나 과식해도 금방 회복됩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다릅니다. 한 번의 불규칙이 일주일을 끌고 갑니다. 일정한 기상시간, 식사시간, 수면 패턴. 이것이 건강의 기초입니다. 특히 수면은 결정적입니다. 성과롤로병원의 연구 결과를 보면 하루 5시간 미만 자는 노인은 7-8시간 자는 노인보다 치매 위험이 2배 높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잠드는데 30분 이상 걸리는 증상만으로도 치매 발생 위험이 45% 높아진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72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고 밤 10시에 잡니다. 40년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친구 결혼식이 있어도 여행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고집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78세가 된 지금도 약 한 알 먹지 않고 계십니다. 같은 또래 친구들이 병원을 들락거릴 때 그분은 등산을 다니십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시계가 규칙적으로 작동하면 호르몬 분비, 소화 기능, 면역 체계가 모두 최적의 상태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불규칙한 생활을 하면 이 시계가 혼란스러워집니다. 오늘 늦게 자고 내일 일찍 일어나고 식사 시간도 들쭉날쭉하면 몸은 언제 쉬고 언제 일해야 할지 몰라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지금 당장 실천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정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입니다. 주말도 예외가 아닙니다. 처음엔 힘들어도 2주만 지나면 몸이 알아서 그 시간에 눈을 뜹니다. 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 이렇게 정해놓고 지키세요. 간식은 오전 10시, 오후 3시로 고정하세요. 잠자리는 더욱 중요합니다. 밤 10시에서 11시 사이 정확히 같은 시간에 불을 끄세요.
스마트폰은 침대에서 1m 이상 떨어진 곳에 두세요. 규칙은 단조로운 것이 아닙니다. 삶을 안정시키는 울타리입니다. 이 울타리 안에서 당신의 건강은 지켜집니다. 두 번째 습관, 걷기와 가벼운 운동입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겠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노인은 운동을 하지 않는 노인에 비해 노화 속도가 절반으로 감소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코메디닷컴에서 조사한 결과 60대인데 40대처럼 팔팔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매일 걷기였습니다. 하루 30분의 걷기, 가벼운 근력 운동만으로도 관절과 혈관이 활력을 되찾습니다. 몸이 움직이면 마음도 젊어집니다. 왜 운동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첫째, 근육입니다. 70세가 되면 20대 청년기에 비해 근육량이 30 내지 40% 감소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고 낙상 위험이 급증합니다. 둘째, 뇌입니다. 운동을 하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합니다. 이것이 치매 예방의 핵심입니다. 실제로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50% 느립니다. 셋째, 심혈관입니다. 걷기 운동은 혈압을 낮추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혈관을 유연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하이닥의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에는 과도한 운동이 오히려 해롭습니다. 골다공증과 관절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고강도 운동을 하면 골절 위험이 급증합니다. 60세 이상이라면 걷기, 수영, 요가, 가벼운 근력 운동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걷기 프로그램 1주차 하루 15분, 천천히 걷기 3주차 하루 20분, 보통 속도로 걷기 4주차 이후 하루 30분, 약간 빠르게 걷기 가벼운 근력 운동 스쿼트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10회, 하루 3세트 팔 운동 500ml 생수병 들고 팔 올리기 10회, 하루 3세트 벽 팔굽혀펴기 벽에 손대고 밀기 10회, 하루 3세트 68세 박 씨의 이야기입니다. 65세에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약 처방과 함께 매일 30분 걸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숨도 차고 다리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개월 후 혈당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6개월 후 약을 끊었습니다. 지금 그분은 70세입니다. 매일 아침 5km를 걷습니다. 또래 친구들이 약봉지를 들고 다닐 때 그분은 등산화를 신고 산에 오릅니다. 운동은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약도 아니고 돈도 들지 않습니다. 필요한 건 딱 30분, 그리고 당신의 의지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당장 집 앞 공원으로 나가세요. 10년 후 당신의 모습은 오늘의 선택으로 결정됩니다. 세 번째 습관, 꾸준한 배움입니다. 하이닥의 연구 결과를 보십시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취미를 시작하고 공부를 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인지 저하와 치매 발병이 현저히 늦습니다. 책을 읽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습관은 뇌를 깨어 있게 합니다. 코메디닷컴의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만으로도 알츠하이머병의 영향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정신적 작업은 노화의 징후를 늦춥니다. 왜 배움이 중요할까요? 우리 뇌에는 신경가소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뇌가 계속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나이가 들면 뇌세포가 죽어간다?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연결입니다. 배움을 통해 뇌세포 간에 새로운 연결이 만들어집니다. 이 연결이 많을수록 치매에 강해집니다. 배움은 젊은이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나이 든 사람에게 더 필요한 영양제입니다. 초보자를 위한 배움 프로그램 독서 하루 20페이지씩 한 달에 한 권 완독 스마트폰 활용 주 1회 자녀에게 새로운 기능 배우기
온라인 강의, 유튜브에서 관심 분야 강의 듣기, 취미 그림 그리기, 서예, 악기 중 하나 선택. 70세의 대학에 입학한 김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젊었을 때 가난해서 공부를 못했어요. 평생 그게 한이었죠. 그런데 70세에 생각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하자고.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손주뻘 학생들 사이에 끼어 공부한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교수님 말씀도 잘 안 들렸습니다. 과제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4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74세에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졸업식에서 하신 말씀이 잊히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봄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성과롤로병원 연구에 따르면 퍼즐, 그림, 독서 등으로 시간을 보내는 노인은 TV만 보는 노인에 비해 치매 발생률이 40% 낮습니다. 매일 TV만 보면 뇌는 수동 모드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화면만 응시합니다. 이것이 뇌를 빠르게 늙게 만듭니다. 하지만 책을 읽으면 뇌는 활성 모드입니다. 글자를 인식하고 의미를 파악하고 내용을 이해하고 상상합니다. 이 과정이 뇌를 젊게 유지합니다. 여러분, 배움의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70세에 그림을 시작해도 75세에 악기를 배워도 80세에 외국어를 공부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입니다.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게 아닙니다. 뇌를 살리는 것입니다. 치매를 막는 것입니다. 존엄하게 나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뭐라도 하나 배우세요. 그것이 10년 후 당신의 뇌를 지켜줄 겁니다. 네 번째 습관, 사회적 연결입니다. 하이닥의 연구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외로움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위험한 감정이다. 성과롤로병원의 연구를 보십시오. 사회적 접촉이 잦은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과 비교해 우울증, 치매에 걸릴 위험이 현저히 낮습니다. 특히 남성이 사회적 고립을 겪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직장을 다닐 때는 동료들이 있었지만 은퇴 후에는 갈 곳이 없습니다. 외로움이 왜 위험할까요?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외로움은 하루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습니다. 심장병 위험 29% 증가, 뇌졸중 위험 32% 증가, 사망 위험 26% 증가. 외로움은 단순히 기분이 우울한 게 아닙니다.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염증 반응을 증가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친구와의 대화, 이웃과의 교류, 동호회 모임은 외로움을 막아줍니다. 대화는 정신 건강의 백신입니다. 구체적 실천 방법. 매주 최소 3번 이상 사람 만나기. 친구와 식사. 이웃과 산책. 동호회 모임 참여. 전화 통화하기. 매일 최소 한 명에게 전화. 잘 지내냐? 는 한마디가 당신을 살립니다. 새로운 모임 가입하기.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교회, 성당, 사찰, 봉사 활동, 등산, 동호회. 72세 이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혼자 살았습니다. 자식들은 바빴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났습니다. 집에서 TV만 보는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우울증이 왔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안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웃 할머니의 권유로 복지관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사람들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한개월이 지나자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복지관에 가야 한다는 생각에 일어났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는 게 즐거웠습니다. 지금은 75세입니다. 매일 복지관에 나갑니다. 친구들과 웃고 떠들고 함께 밥 먹습니다. 우울증은 사라졌습니다. 사람과의 연결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것이 노년의 품격입니다. 혼자 있는 게 편하다고요? 이해합니다. 나이 들면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게 피곤합니다. 하지만 그 피곤함이 당신을 살립니다. 10년 후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오늘부터 사람을 만나세요. 전화 한 통, 식사 한 끼, 산책 한 번. 그것이 당신의 수명을 늘립니다. 다섯 번째 습관, 긍정적인 말과 태도입니다.
괜찮다, 고맙다, 잘 지냈냐 같은 짧은 말이 큰 힘이 됩니다. 예일대 연구팀의 23년간 추적 연구 결과를 보십시오. 노년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보다 평균 7.5년 더 오래 살았습니다. 긍정적인 언어는 내 마음을 살리고 타인의 마음도 따뜻하게 합니다. 언어는 나이 듦을 존엄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매일 실천할 긍정 언어. 아침 오늘도 좋은 하루다. 사람 만날 때 만나서 반갑다. 잘 지냈냐? 식사 후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피해야 할 부정 언어. 나이가 이렇게 되니? 늙어서 이제 소용없어. 다 끝났어. 젊은 사람들은 몰라. 말만 바꾸면 될까요? 아닙니다. 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불평불만이 입에 붙은 노인과 감사가 입에 붙은 노인, 누가 더 건강할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부정적 생각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이것이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질병을 부릅니다. 긍정적 생각은 행복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이것이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지킵니다. 80세 박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할아버지는 천사 같다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항상 웃고 항상 고맙다고 하고 항상 괜찮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 비결이 뭐예요? 별거 없어. 그냥 좋게 생각하면 돼. 다리가 아프면 아직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배가 고프면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 6번째 습관, 감사와 기록입니다. 하루에 한 줄이라도 감사한 일을 적는 것, 오늘을 기록하는 것은 마음의 근육을 키웁니다. UC 버클리 대학교 연구팀의 실험 결과입니다. 매일 감사 일기를 쓴 노인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우울증 증상이 35% 감소했고 수면의 질이 25% 향상되었으며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20% 높아졌습니다. 감사 습관은 불안과 두려움을 희망으로 바꿉니다. 기록은 나의 삶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해 줍니다. 왜 감사가 이렇게 강력할까요? 우리 뇌는 부정적인 것에 더 집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부정 편향이라고 합니다. 좋은 일 10개보다 나쁜 일 1개가 더 강하게 기억됩니다. 그런데 감사 일기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강제로 좋은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뇌의 패턴이 바뀝니다. 긍정적인 것을 찾는 능력이 생깁니다. 감사 일기 쓰기 프로그램. 저녁 9시 하루를 돌아보며 오늘 감사한 일 3가지. 크거나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날씨가 좋았다. 밥이 맛있었다. 아들이 전화했다. 기록의 형식, 노트든 스마트폰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쓰는 것입니다. 한 줄이어도 괜찮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다시 읽기. 지난 한 달의 기록을 읽어보세요. 내가 이렇게 많은 것에 감사했구나. 이것이 당신에게 힘을 줍니다. 77세 정할머니의 노트를 보여드립니다. 2024년 1월 1일 새해 첫날 맞이했다. 감사. 아침 햇살이 따뜻했다. 감사. 손자가 세뱃돈 가져왔다. 감사. 2024년 3월 15일 봄꽃이 폈다. 감사. 이웃 할머니와 산책했다. 감사. 오늘도 건강하다. 감사. 2024년 9월 30일 5년째 감사 일기를 쓰고 있다. 내 인생이 이렇게 감사한 일로 가득했다는 걸 비로소 알았다. 이것이 가장 감사하다. 이 할머니는 5년 전만 해도 우울증으로 힘들어 하셨습니다. 약을 먹고 상담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담당 의사의 권유로 감사 일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쓸 게 없었습니다. 오늘 감사한 일이 뭐가 있나? 억지로 한 줄 썼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달라졌습니다. 감사한 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우울증 약을 끊었습니다. 지금은 5년째 감사 일기를 쓰고 계십니다. 77세의 나이에 누구보다 밝고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다. 기록은 단순한 메모가 아닙니다. 내 존재의 증명입니다.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어제 뭐 했는지, 지난주 누구를 만났는지 가물가물합니다. 그러면 불안해집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구나. 하지만 기록이 있으면 다릅니다. 노트를 펼치면 내가 살아온 흔적이 보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구나.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이었구나.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노트 한 권 사세요. 펜 한 자루 준비하세요. 그리고 오늘 감사한 일 딱 3가지만 적으세요. 5분이면 됩니다. 이 5분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바꿉니다. 마지막 7번째 습관, 자기 돌봄입니다. 꾸준히 건강검진을 받고 외모를 가꾸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습관은 나이 들어서도 삶의 품위를 지키게 합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96만 명 연구에서 가장 강조한 것이 바로 조기 검진입니다. 66세의 건강 상태로 76세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그 건강 상태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정기 검진입니다. 질병관리청 통계를 보십시오.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전체 사망의 79.6%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이 만성질환의 90%는 조기에 발견하면 관리 가능합니다. 자기 돌봄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외모를 꾸미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옷 치장이야. 이제 늙었는데 뭐하러.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를 포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거울을 보고 옷을 가려 입고 머리를 빗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아직 소중한 사람이야. 필수 건강검진 스케줄. 60대 1년에 1회 종합검진. 70대 이상 6개월에 1회 기본검진. 고혈압 당뇨 3개월에 1회 체크. 치과 6개월에 1회. 안과 1년에 1회. 자기 돌봄 체크리스트. 아침 루틴. 세수하고 로션 바르기. 머리 빗기. 깔끔한 옷 입기. 외모 관리. 2주에 1회 미용실 이발소. 손톱 정리. 깨끗한 의복 착용. 정서적 돌봄. 좋아하는 음악 듣기. 좋아하는 차 마시기. 산책하며 자연 감상하기. 75세 김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돌아가신 후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머리도 안 감고 옷도 아무거나 입고 수염도 안 깎았습니다. 어차피 혼자인데 뭐하러. 그러다가 손주가 찾아왔습니다. 손주가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이렇게 지내세요? 할아버지 안 닮았어요. 그 말이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손주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줬구나.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세수하고 면도하고 깨끗한 옷을 입었습니다. 머리도 정돈했습니다. 3개월 후 손주가 다시 왔습니다. 할아버지 멋있어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지금은 78세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면도합니다. 옷도 신경 써서 입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김씨 요즘 젊어 보이네라고 합니다. 자기 돌봄은 자존감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식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을 위해 지켜야 할 습관입니다. 거울을 보세요. 깨끗한 얼굴, 단정한 머리, 정돈된 옷차림. 이것이 당신의 존엄입니다. 건강검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면 그때가지가 아닙니다. 미리 찾아내는 겁니다. 조기 발견이 생명을 살립니다. 검진이 무섭다고요? 이해합니다. 나쁜 결과 나올까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모르고 방치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병원 예약하세요. 1년에 한 번 내 몸을 점검하세요. 이것이 나를 사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60세 이후 절대 버리지 말아야 할 7가지 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 몸의 시계를 맞춰라. 걷기와 운동 습관. 노화를 절반으로 늦춰라. 꾸준한 배움 습관, 뇌를 깨어 있게 하라. 사회적 연결 습관, 외로움을 극복하라. 긍정적 언어 습관, 태도가 수명을 결정한다.
감사와 기록 습관 마음의 근육을 키워라. 자기 돌봄 습관 존엄하게 나이 들어라. 수많은 연구가 보여줍니다. 이 7가지 습관이 당신의 수명을 늘리고 삶의 질을 높입니다. 60세 이후에 삶은 버려야 할 것보다 지켜야 할 것이 많습니다. 이 7가지 습관은 단순히 오래 사는 법이 아닙니다. 품격 있게, 존엄하게, 행복하게 사는 법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당장 산책화를 신으세요. 노트 한 권 사세요. 친구에게 전화하세요. 병원 예약하세요. 10년 후 당신의 모습은 오늘의 선택으로 결정됩니다. 76세의 건강한 당신이 66세의 당신에게 감사할 겁니다. 그때 시작하길 정말 잘했어.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